다음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때 미란다 프레슬리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대단한 지성이라도 갖춘 양 보풀이 잔뜩 일어난 파란 스웨터를 옷장에서 꺼내 입었겠지만 사실 그 파란색은 단순한 파랑이 아닌 세룰린 블루야. 2002년 오스카트 라렌트와 입생 로랑 모두 세룰린 컬렉션을 택했고 세룰린 블루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사랑받다. 슬프게도 네가 애용하는 할인 매장에서 그 시즌을 마감할 때까지 수백만 불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했어. 그런데 패션계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그 스웨터를 네가 패션에 관심 없다는 상징물로 택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니? 이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패션은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치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명품들은 각자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그 명품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 또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죠. 이러한 패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클래식의 대명사, 심플의 결정체, 리틀 블랙 재킷, 블랙 앤 화이트, 넘버 5.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브랜드가 연상되시나요? 네, 바로 샤넬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첫 화의 주인공은 패션을 넘어선 스타일을 창조한 샤넬의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샤넬의 창시자 가브리엘 샤넬의 어린 시절은 흔히들 말하는 정말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에 의해 동생과 함께 수녀원에 유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마저 잃고 낮에는 재봉사로 밤에는 군인들을 위해 캐바레에서 노래를 부르며 힘든 생활을 이어갔어요. 코코 샤넬이라는 애칭도 바로 이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비록 샤넬은 그 별명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그녀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티엔 발장과 보이 카펠이 그 사람들인데요. 매일 밤 노래를 부르던 샤넬에게 끊임없이 구애한 에티엔 발장은 샤넬이 사교계에 진출해 자신의 감각을 뽐낼 수 있게 해줬으며 그 뒤 샤넬은 자신의 이상형인 보이 카펠을 만나 파리 깜봉거리 331번지에 첫 부티크를 열게 됩니다. 패션계에 대한 그녀의 혁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샤넬에게 있어서 그녀의 스타일의 기준은 바로 실용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럭셔리는 편해야 한다. 만약 편하지 않다면 그건 럭셔리가 아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철학을 펼쳤는데요. 기존의 여성의 몸을 코르셋으로 조이고 치렁치렁한 스커트 길이로 활용성을 제한하던 패션을 확 바꿔버립니다. 테니스복에 쓰이던 가벼운 젖지 소재를 드레스에 사용하고 스커트의 기장을 무릎 위치로 잘라 활동성을 높이면서 코르셋을 없애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죠. 이러한 샤넬의 행보는 사교계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 붐을 일으키면서 샤넬이라는 그 이름을 전역에 알리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장례식에서만 입는다고 생각했던 검은색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입으면서 리틀 블랙 드레스의 시대를 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를 하면서 패션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나치의 프랑스 점령으로 샤넬도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는 나치에 속해 있는 장교와 사랑에 빠져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훗날 프랑스가 독립된 후 그녀가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렇게 샤넬은 한동안 패션계를 떠나게 됩니다. 샤넬이 다시 패션계에 돌아왔을 때 이곳은 다시 남성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여성의 몸을 코르셋과 비스티에로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샤넬은 다시 샤넬 슈트와 함께 파리로 귀환하지만 환영받지 못하죠. 그때 이미 파리는 크리스찬 디올의 볼륨감 있는 뉴 룩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샤넬을 환대해준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파리의 뉴룩에 대한 환호도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커리어 우먼들이 다시 실용성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샤넬은 기존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영원한 최고의 향수 샤넬 넘버 5에 더해 샤넬 슈트, 샤넬 2.5 백, 샤넬 슬링백 펌프스 등 샤넬의 고유한 스타일을 끊임없이 창조한 뒤 87세의 나이로 자신의 작업실이자 보금자리인 리츠 호텔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샤넬이 죽고 난 뒤 이러한 샤넬의 정신은 현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짧은 포니테일에 검은 선글라스, 검은 슈트로 대표되는 그는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주인, 샤넬 이외에 클로에, 발렌티노 등의 시즌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샤넬이 죽은 뒤 약 45년에 가까운 세월을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샤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지요. 샤넬은 패션이 단순히 한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관통하는 그 어떤 것을 추구했고 이전에는 없던 단 하나의 스타일을 원했어요. 칼 라거펠트는 이러한 샤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샤넬의 혁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5년 봄 여름 시즌에서는 쇼의 마지막에 여성의 해방운동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지요. 샤넬이 했던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샤넬의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샤넬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의 스타일이다. 패션은 철 지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일은 결코 그렇지 않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이런 샤넬의 철학 저택일까요? 샤넬은 유독 다른 브랜드에 비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비록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샤넬 슈트나 특히 트위드 재킷 하면 바로 샤넬이 연상되죠. 그리고 샤넬 넘버 5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저도 오늘은 저만의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벌써 개강 첫 주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과제에, 발표에, 동아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변하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하시기 바래요. 마치 샤넬처럼요.
이상 제작 진행의 박소민,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 안녕.